등산가요? 아니야, 등산 갈 필요 없어. 임장하고 간다면 돼. 아파트도 보고 운동도 하고 좋구만. 이런 데가 특히 임장을 하러 와야 돼. 내가 이 언덕을 매일 오를 수 있냐? 여기 24평이 10억. 서울 10억은 너무 싸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 말이 맞나? 브라이팅!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아서 갈까요? 병행하면서 네. 사업하실 수 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온전히 하지 못한다는 느낌? 회사 일도 열심히 못하고 내일도 열심히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힘들었는데 저 자신한테 신뢰를 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한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평일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일했죠. 끝나고 나서도 집 오면 노트북 켜고 그래서 주말에도 거의 하루를 쉰 날이 없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저는 만약에 다른 일을 같이 안 했으면 회사 일도 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 일만 했으면 미래에 대한 희망 같은 게 적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보수적인 업계에 있다 보니까. 근데 같은 일이어도 좀 다르게 접근하고 주도적으로 일하니까 조금 제 인생에서도 그렇고 좀 생기가 돌았어요, 사람이 오히려. 몸은 힘들지만. 회사는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는데 그냥 나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거라고 하면은 저는 아예 처음부터 없는 거부터 뭐든 다 제가 혼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회사는 하나하나 쳐내면 일이 없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은 일이 계속 생겨요. 왜냐면 나는 더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더 잘하려면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런 거 해주세요 하면은 바로바로 반응해야 되고 그래서 쉴 수도 없어요. 하신 지는 얼마나 되죠? 어렸을 때 한번 사업해보고 싶었는데 이 세계는 어떤지 한번 그냥 찍먹으로 시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세 달이 안 됐는데 벌써 50명 넘게 모였고 웹사이트도 있고 유튜브도 벌써 영상 10개 올라갔고 3개월 동안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들이 보이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정부 지원 사업 진짜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게 진짜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정부 관계자님이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형식적인 절차가 많아요. 이게 모든 게 다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웹사이트를 만들 거예요. 그 웹사이트에 뭐 어떤 구체적인 기능이 들어가는지 이런 거는 확인이 불가하잖아요. 그 정량적인 거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피벗 할 때가 많잖아요. 대표님들이 처음에 기획과 계속 고객님들 피드백을 받다 보면 아,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틀렸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꾸고 싶은데 이 써놓은 게 있으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업이 좋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좀 이해를 해주고 그 과정들을 좀 줄여주거나 아니면은 좀 정성적으로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도 평가 기준이라는 게 그 산출물로 잡히다 보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많아요. 또는 이거를 바꾸고 싶으면 와서 왜 바꿔야 되는지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를 해라.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를 해주겠다. 그럼 또 그 과정에서 발표 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또 발표 피칭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하겠다 그 계획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조금 바꾸는 거인데도 불구하고 막 벌벌 떨면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시간적으로나 소스 같은 게 엄청 많이 엄청 들죠. 엄청 들죠. 서류 평가 쓸데없는 행정적인 절차 너무 많다 라고 얘기해서 일부러 안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그 중간중간마다 그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개입이 되니까 이게 도와주는 서포트가 아니고 제대로 한 거 맞아? 이렇게 검증을 하거든요. 내가 너 더 잘하도록 도와줄게. 너가 더 잘하려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 이게 아니고 너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왜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해버리니까 나는 더 좋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물론. 근데 정부에서 거기까지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그 효율상 그런 것도 너무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지. 그래서 정말 잘하시는 대표님들은 정부 지원 사업을 안 받아요. 매출과 민간 투자로만. 근데 민간 투자와 정부 지원 사업의 차이는 민간 투자는 이제 지분을 나눠야 돼요.
근데 정부 지원 사업은 지분을 나누지 않는 대신 서류가 많고 내가 온전히 그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는 내가 자율성이 있거든요. 내가 너한테 지분이 있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간섭하는 분들이 없어. 그래서 장단점이 너무 명확한데 저는 아직까지는 누구랑 지분을 나누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 지원 사업을 한 거고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 근데 진짜로 정부 지원 사업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네.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맞아요. 어떻게 해야 사업이 더 잘 될지 같이 고민해주겠다라는 방향으로 가면 훨씬 더 결과가 좋을 것 같아요. 기관에 계신 분들, 관계자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네요.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바쁠 때 자꾸 가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그분들도 어쩔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있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할 때가 많잖아요. 적어도 스타트업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일들은 진짜 최소한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숭실대 입구인데요. 이쪽 레미안하고 저기 힐스테이트가 대장이에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북문이 여기 있거든요. 네. 요렇게 가기보다 요게 더 가까워요. 좋습니다. 여기로 가서 북문으로 딱. 감사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시다가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게 되셨는지.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두 분 다 부모님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나도 어렸을 때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그 부모님한테 용돈을 거의 안 받고 대학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는 거를 좀 어렸을 때 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 와서 일을 몇 번 해보니까 왜 내가 일한 거보다 덜 주지? 분명히 더 일한 것 같은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일로 갈까요? 일로 갈까요? 나는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기 싫은데 그러면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초기에 진짜 스타트업이 어려운 이유가 초기에는 시간과 자본이 진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왜 내가 돈을 적게 벌었는지 알겠다.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저층이 9억이고 중층부터는 9억 5천 이렇게 되거든요. 25평 기준. 여기도 방 3개고 제가 건설사에 다녀서 건설사들 간의 그 차이도 조금 느끼거든요. 근데 레미안은 진짜 잘 지어요. 근데 레미안은 너무 튼튼하게 지어서 안전진단 통과를 못해서 리모델링이랑 재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디테일이 달라. 저의 목표가 3조 자산가여가지고 결국에는 저도 시행하고 개발하고 해야 될 거거든요. 그 정도 규모가 되려면 뭐 1조든 2조든 3조든 다 비슷하게 노력했고 그 다음부터는 운의 결과인 것 같아요. 돈을 크게 가져라. 그쵸. 목표 크게 가져야죠. 그러면 약간 작은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소탐대실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분이 길을 좀 못 찾으세요. 여기서 다 찾아주시고 이렇게 가면 맞나요? 막 이렇게 나왔다. 물어봐주시고 길치 임장 길치 임장 대표. 전문가인데 길치. 길치였던 뻔에 길치인데 왜 임장으로 창업을 하셨나요? 100% 커뮤니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과 만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알차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넘었어요. 궁금한 거 있거나 하는 거 물어보고 그래요. 저 유튜브 아까 구독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평소에도 임장 만약 이렇게 돌면은 거의 이 정도 코스로 돌나요? 오늘 유난히 힘든 코스긴 해요. 여기는 유난히 아파트가 많고 몰려 있어서 이 동네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처음엔 이런 어디 동네를 봐야 되는지 그런 가이드라인 적는 게 어렵거든요. 맞죠. 종합적인 정보를 갖는 게 어려워서 그런 큰 틀은 같이 하고 1대1로 임장을 하거나 매물을 보러 다닐 때는 개인이 하거나 아니면 도와달라고 하면은 1대1로 임장을 같이 해주는 컨설팅도 있어요. 그때는 매물을 진짜 샅샅하게 봐야겠죠. 입지를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님은 부동산 투자로 인생이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집에 대한 너무 간절한 욕망이 있어서 그거의 1차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 서울 수도권 안에 발붙이고 살 데가 있다라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이제서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기반이 있다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촬영 신청해 주셨는데 혹시 신청하신 이유 따로 있을까요? 부프로가 너무 좋은 저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똑똑하시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어도 부동산 자체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SNS나 유튜브에 많이 퍼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기준이 없으면은 그런 데에 휩쓸려 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어쩌다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경매로 딱 빌라를 받아서 맨날 인테리어 가서 보고 있고 막 물 사면 보수하러 가고 있고 이런 게 저는 안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방향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또 사회적으로도 갭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전세 사기의 원인이 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이 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건축학과 졸업을 했는데 건축학과도 서울에 여기저기 땅을 엄청 많이 보러 다녀요. 땅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대학생 분들도 땅을 먼저 지정을 하고 그 위치에 어떤 건물을 세울까 고민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짓냐. 건축가의 입장, 또 사업자의 입장이 됐을 때 그때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서 사용 가치가 확 달라지니까. 대표님은 그러면 나중에 최종 목표가 이렇게 내 집을 지어서 이렇게 사시는 거세요? 저 3조 자산가요. 아 3조라고 한 이유는 저희 회사 오너분이 딱 7조 자산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자수성가 분이에요. 그래서 안 될 이유가 없다. 그분들은 사는데 좀 다른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그 3조 정도에 됐을 때 느낌이 어떨까 그게 궁금해요. 뭐가 다를까 그게 궁금해요. 3조 아니어도 상관없거든요. 30억 자산가가 됐을 때 또 한번 연락 주세요. 저는 궁금해요. 30억만 있어도 어떤 기분일지. 그래 똑같을걸요? 누구한테 베푸는 크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뭔가 부모님한테도 더 확실하게 좋은 걸로 해드릴 수 있고 근데 그냥 그 과정 자체를 게임처럼 즐기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냥 그거 자체가 즐겁고 재밌고 또 다른 경험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요? 근데 부동산 관련된 스타트업 대표님이시거든요. 여기 생일 첫 주택 마련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거 제공하고 있어요. 같이 임장 다니고 근데 청약 같은 뉴스도 분석해서 공유하고 맞아요. 컨설팅 확실히 부동산 얘기 관심이 많으세요, 어른들이. 그래서 저 할아버지 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어린데 어디서 뭐 부동산 교육을 받았냐 이러면서 우리 자식들도 이런 거 했으면 이렇게 저기 카페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시더라고요. 지금은 잘 골라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거나 막 담으면 안 되고 잘 골라서 신중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억 미만의 아파트를 추천합니다. 근데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 평균이 12억이에요. 그래서 12억 미만으로 사면 세금을 안 내도 되고 12억 이상은 세금을 내라 이거거든요. 서울 평균이 12억이다 또는 12억 이상이다라고 생각될 것 같아요. 옛날 기준이었으니까. 몇 년 전 기준이었습니다. 부동산은 너무 전문가분들이 많으셔서 한 개라도 틀리면 바로 댓글이 달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맨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팩트 체크를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일단 말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이건 확실합니다. 40대 이상의 이제 분들이 오시면은 경험이 많으시니까 엄청 많이 달릴 거예요. 요즘은 진짜로 일반 분들도 거의 전문가급으로 알잖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기본적인 경제나 금융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만 말하면 편향이 생길 수 있어요. 데이터적. 근데 모든 걸 한번 거시적으로 또 보고 시장도 여러 번 겪어보고 투자도 해보고 이런 경험이 많을수록 조금 더 객관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전문가가 부동산만 알아서가 아니라 부동산도 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채권도 해보고 그리고 거시경제도 여러 번 겪어보고 이 사이클들도 다른 사이클들도 겪어보고 그래야 약간 객관적으로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전체 자산들 중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판단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산 운용사라고 펀드 매니저들이 따는 자격증이긴 한데 주식, 채권,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거 이런 기본적인 이론들을 공부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 이론을 그냥 기초적인 수준에서 공부를 해도 조금 더 실물 경제가 잘 보여요.
이제 어떻게든 대표님께서 내집마련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말하면 이제 특정 지역에 대한 선호도, 뭐 불호, 뭐 이런 거를 댓글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거기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이쪽 업계에서는 좀 조심스럽네요. 근데 그게 마케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상은 그런 얘기가 아닌데도 제목을 이렇게 띄워놓고 하면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일단 그렇게 바이럴을 하고 실제로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개인마다 너무 상황이 달라서 누구는 이걸 절대 하면 안 되고 누구는 이걸 꼭 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 너무 단순하게 정보를 전달을 해서 옳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거 아닌가? 대중한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쓰리잡도 할 수 있다는 마인드거든요. 이미 주말에도 일하고 있고 혹시나 뭐 가격이 떨어지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금리가 팍 올라가지고 무슨 일이 생겨도 쓰리잡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의 아파트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아파트들이 더 오르고 더 비싼 아파트들이 더 올라도 그냥 저거는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만큼 위험도 컸을 거고 혹시나 잘 안 됐을 때 내가 감당 못했을 거면은 없을 돈이 되는 거니까. 근데 섣부른 결정을 하면 그럴 텐데 고민을 진짜 많이 했고 고생을 진짜 많이 했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은 거의 못 쉬세요? 쉬기는 쉬어요. 대부분은 그냥 일하거나 운동하거나 책 읽거나 헬스를 좋아해가지고 헬스를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헬스 컨텐츠 대표의 헬스 이런 것도 3대 300 드는 대표 막 이런. 요즘에 진짜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 팍 꽂히는 책은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인데 그런 책이 많이 없는데 바로바로 내 일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너무 구체적으로 떠올라요. 그러니까 1대1 컨설팅을 받는 느낌이에요. 어떤 방향도 제시를 해주지만 더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책이어가지고 진짜 모든 장에 밑을 그어졌어요. 약간 여러 가지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 전에는 슈독이나 필라이트가 쓴 아니면 맥도날드 사업을 한다는 것 이런 마인드 세팅. 부자가 되려면은 부자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먼저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시작인 것 같은데 그 마음을 먹기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촬영 소감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립니다.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초기에 이런 것까지 해야 사업이 시작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채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채널들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상상으로만 보이는 그런 좋은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고객을 생각하고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어서 좋지 않나. 스타트업 파이팅! 팔로우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